한 변호사,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펌당 이제 뭐 140억, 뭐 100몇십억을 진짜 이제 수임료로 받아간 사람이 저는 있다고 보고. 넣어놨죠? 네? 넣어놨어요. 넣어놨죠. 예. 이거 수임 거절한 대형 펌에서 예, 좀 후회를 할 것 같네요.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. 아니 이게 1조 4천억인데 여기 우리가 다른 대형 펌 다 거절했는데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면서 5% 걸었다 해봐요. 그럼 도대체 얼마예요? 1조 4천억이 5%면 얼마입니까 도대체?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다면 그런 자질을 10분 발휘해서 잘할 자신은 있죠. 근데 안 올 겁니다, 여러분. 안 와요. 최태현이 저한테 사건을 왜 맡기겠습니까? 이거 보고 맡긴다 하면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한 것인데 근데 안 옵니다. 예. 안 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뭐 유의미한 질문은 아니고. 제가 안 봤지만 쌍방 항소했을 거예요. 쌍방 항소했기 때문에 600 얼마에 대한 방어도 해야 돼요. 저쪽에서 그것마저도 깎으려고 해요. 그러니까 전혀 차액에 대해서만 알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1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낮은 비율. 근데 1심보다 더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만큼.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.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예컨대 1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0.5%. 근데 2심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는 1%. 라고 충분히 저는 했을 수 있다. 저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거고 그게 노 관장님한테도 더 유리하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된다. 한 변호사,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펌당 저는 뭐 140억 이하로 이제 됐을 건데 저같이 약정을 체결한 곳이 있다면 이제 뭐 140억, 뭐 100몇십억을 진짜 이제 수임료로 받아간 사람이 저는 있다고 보고. 왜냐면 노수영 관장이 대형 펌 갔는데 다 거절당했잖아요. 그러니까 중소펌에서 할 때 이미 한번 거절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또 거절당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가 웬만하면 부르는 성공 보수를 저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실 체결했을 가능성이. 왜냐면 거기도 또 안 받아들이면 도대체 뭐 맡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마 존중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아마 거의 제 생각이 맞을 거라고 봐요. 저는 1% 이하.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한 1% 정도 받았을 수 있다. 그리고 저라면 저는 1심에서 인정된 금액 방어하는 거는 조금 비율 낮추고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저는 그렇게 약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. 넣어놨죠? 네? 넣어놨어요. 넣어놨죠. 예. 그리고 사실은 이거 수임 거절한 대형 펌에서 예, 좀 후회를 할 것 같네요.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. 아니 네. SK도 SK인데 아니 이게 1조 4천억인데 여기 우리가 다른 대형 펌 다 거절했는데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면서 5% 걸었다 해봐요. 그럼 노수영이 거절했겠어요? 그때는 5%도 대형펌 해준다면 콜했겠죠. 그럼 도대체 얼마예요? 1조 4천억이 5%면 얼마입니까 도대체? 그냥 그 대형펌 그냥 뭐 한동안 놀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러니까 그 패소한 원인을 의뢰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첫 번째 문제고,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패소한 이유도 잘 설명을 해야겠지만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얼마나 제대로 소통을 했고 의뢰인의 답답한 점을 얼마나 재판부에 제대로 보여줬고, 그리고 이제 얼마나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무관하게 1심 결과가 안 좋다고 바로 바꾸는 경우보다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.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자면 그럴 것 같습니다. 최 회장 측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기가 계속 소통을 해왔고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뭐 사실상 패소의 원인이 자신이 대리한 그 변호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한 재판부의 이제 판단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면 당연히 이제 새로운 도박을 하기보다는 원래 자신과 호흡을 맞췄던 변호사랑 같이 가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 최태원 회장 생각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,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이 정도 참패를 했으면 갈릴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어떤 좀 특징이 있냐면 이혼 소송이잖아요. 지금 판결문 유포한 사람 형사고발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판결문에 나타난 것만 해도 너무나도 내밀한 바람 피고 불륜하고 뭐 김희영하고 뭐 언제부터 뭐 했고 다 나오거든요. 근데 아니 판결문만 해도 지금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데 소송 기록 새로 변호인 선임을 하면 소송 대리인 선임하면 사건 기록을 다 보게 되잖아요. 거기에는 뭐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거든요. 근데 특히 이게 재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숨기고 싶은 거, 알리고 싶지 않은 거.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뭐 김현장 그 소송 대리하는 걔들은 알게 됐는데 이 범위를 더 넓히고 싶지 않은 이제 생각이 저는 굉장히 클 수 있다. 그게 저는 사실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거다. 그 이유가 저는 일단 가장 좀 클 거라고 사실은 보고요. 근데 저는 최태원 회장이 고민할 수 있다고 봐요. 뭐냐면 얘들을 3심에서 그대로 두긴 두더라도 김현장을 추가 선임을 저는 되게 고민할 수 있다. 왜냐면 노소영이가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소송 대리인단을 대폭 다 바꾸고
대성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뭔가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3심에서 김 위원장을 최소한 이제 뭐 사임시키지는 않더라도 유진하더라도 추가 소송 대리인 선임은 굉장히 고민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고민을 할 때도 내가 이거를 여기에 또 다른 펌에 또 닦아야 돼?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다. 저는 좀 그런 생각은 합니다.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뭐 제가 자신 있다 없다 이거는 조금 뭐 좀 너무 나간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현장 이제 변호사가 뭐 유해영, 노재우 이런 뭐 기라성 같은 이런 뭐 정관 변호사들 선임을 했는데 사실 이 지금 항소심 판결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거기서 원고 피고가 주장을 한 내용을 보면요.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그냥 제3자인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너무 없어요. 아니 이게 왜 사실 인정이 지금 노소영 측 주장한 내용이 사실 인정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어쨌든 항소심은 사실심의 최종심이고 어쨌든 사실 인정을 최후적으로 해야 돼요. 해야 되면 오른쪽 말이 더 신빙성이 있고 오른쪽 말이 더 증거로 뒷받침되느냐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증거도 이제 김옥순 여사가 보관하고 있던 항소심에서 새롭게 낸 것도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걸 깨려면 뭔가 되게 좀 그럴듯한 얘기 또 이게 뭔가 좀 최소한의 어떤 증거로 뒷받침이 되는 항변을 했었어야 되는데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소위 말해서 좀 너무 좀 택도 없는 얘기 딱 들어도 좀 말이 안 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음 300억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려고 담보로 교부한 거다. 아니 근데 그 전에 이미 30억조차도 안 받은 사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굉장히 좀 설득력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거 신빙성 없다 하고 다 배척돼 버리고 노소영 측에게 사실 인정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이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. 이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법관으로 되게 훌륭했던 분들이죠, 그분들은. 근데 법관으로 훌륭하게 잘했던 사람이 변호사를 꼭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, 진짜. 변호사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은 굉장히 달라요, 영역이. 근데 일반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죠. 정관이야? 뭐 고위 법관까지 했어? 그럼 변호사도 잘하겠네. 물론 기본적인 뭐 자질과 지식과 경험은 있겠죠. 근데 그것만으로 변호사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변호사로서 요구된 자질은 훨씬 더 복잡다변해요. 판사는 사실은요, 양측 주장을 딱딱 듣고 누가 옳고 그르고 누구 말이 더 그럴듯하고 아니고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변호사는 정말 밑에서부터 다 쌓아서 밥상을 다 차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 주장을 하면 얘가 이 주장할 건데 나는 이렇게 반박해야지. 그 다음에 재판부가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동물적인 촉으로 아주 예리하게 보고 이거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.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법대에서 딱 근엄하게 뭐 주장하고 듣고 너 아니야. 너 이렇게 판단만 하던 사람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동물적인 촉과 어떤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이게 과연 먹힐지 안 먹힐지 재판부가 지금 심증이 어디로 기울어졌는지 이런 거를 일반적인 법관은 그동안 신경 안 쓰고 살아온 사람이에요. 맞잖아요. 걔들이 뭐 누구 눈치 보겠어요. 자기 판단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았지.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뛰어나시고 잘 하시겠지만 법관으로서의 요구되는 자질과 변호사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이거를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다면 그런 자질을 10분 발휘해서 잘할 자신은 있죠. 근데 안 올 겁니다, 여러분. 안 와요. 최태원이 저한테 사건을 왜 맡기겠습니까? 이거 보고 맡긴다 하면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한 것인데 근데 안 옵니다. 안 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뭐 유의미한 질문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유념해야 될 게 사실은요 변호사들은 알아요. 이 변호사 진짜 잘하는 변호사. 변호사 중에 변호사. 얘기했잖아. 변호사가 사건 생기면 맡기는 변호사. 또 변호사가 모를 때 전화해서 물어보는 변호사가 진짜 잘하는 변호사예요. 변호사가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. 딱 정해져 있거든요. 진짜 딱 정해져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변호사들은 다 알아요. 그리고 상대방을 딱 만났을 때 이거 쉽지 않겠다. 저 사람 진짜 잘하는데. 재판부도 알아요. 재판부도 이 변호사는 되게 잘하는 변호사인데. 그리고 이 변호사 하는 말 중에 뭐 쓸데없는 말, 무슨 뭐 이상한 뭐 거짓 주장 이런 거 없고 딱 할 수 있는 말하고 법리도 굉장히 주장 잘하고 이 변호사 잘하는데 판사도 사실은 알아요. 검사도 이 사람 잘하는데 압니다.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모르죠. 거기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거죠. 비대칭이 있는 건데 결코 정관이 변호사로서 꼭 잘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.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아까 뭐 제가 뭐 유해영, 노재호 변호사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분명히 고생도 하고 뭐 노력도 했겠죠. 근데 사실은 그 대형 펌은 그 서면에 이름이 이만큼 달렸을 거예요. 김장 법률사무소하고 아마 변호사 이름 이렇게 달렸을 건데 제일 밑에 있는 변호사가 그 서면 썼을 거예요. 물론 위에 있는 파트너들이 이렇게 뭐 검수하고 읽긴 했겠죠. 검토는 했겠죠. 근데 제일 밑에 있는 그 어서 변호사 그 사람이 서면 썼어요, 여러분. 썼을 거예요. 맞아요. 거의 100%예요. 근데 뭐냐 그 오쏘의 역량이 엄청나게 크게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.
이 번지수가 제대로 맞아 들어가서 되게 잘하는 어쏘가 걸려서 그 사람이 막 밤을 새고 막 하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.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자, 다른 거 뭐 없어요? 이렇게 하는 거라 좀 번지수 잘못 걸려서 공부는 잘하고 뭐 점수는 좋지만 변호사의 자질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는 어쏘 변호사한테 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초안 품질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위에 파트너들이 뭐 검토가 수정한다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. 영상하고 똑같아요. 영상도 처음에 잘 찍어야 편집했을 때 뭔가 되는 거지. 영상 자체가 안 좋으면 아무리 편집해도 좋은 영상이 안 나오잖아요. 똑같아요. 네.